베레모드를 구타하는 과정이 굉장히 또 잔인했습니다.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처단을 하거든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쓰게 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책을 쓴 김유태라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에서 출판, 문학, 영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시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교보문고 K클래스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나쁜 책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타슬리마 나스린의 라자, 그리고 이문열 선생의 필론의 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타스리마 나스린은 방글라데시 여성 작가이고요.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만 1994년에 라자라는 소설을 발표한 이후에 이슬람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30년간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타스리마 나스린의 라자 초판본입니다. 논픽션의 형식을 띈 소설이기도 하고요. 이슬람을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종교나 또 인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는 절대 다수가 힌두교도들이고요. 방글라데시는 절대 다수가 이슬람교입니다.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는 바브리 마스지드라는 이슬람 사원의 철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992년 12월 6일 날 인도 북부 도시인 아유디아에 설치됐던 이슬람 사원을 힌두 교도들이 한순간에 철거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슬람 사원 바브리 마스지드는 힌두 교도의 나라인 인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 교도들은 이슬람 사원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특히 힌두 교도들은 바브리 마스지드라는 이 이슬람 사원이 건립된 장소가 고대 힌두 교도의 아주 유명했던 신인 람의 출생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400년, 500년 전쯤에 힌두교도들이 믿는 성지에다가 이슬람 장군이 사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힌두교도들의 나라고 이슬람 사원을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이 라자라는 작품은 인도 아요디아의 바브리 마스지드 사원을 철거한 이후 옆나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요디아 북부에 있는 바브리 마스지드 사원의 사진을 보시면 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순간에 힌두교도들이 이곳에 쳐들어가서 한순간에 그 돔을 3개를 다 파괴를 해버려요.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문제였냐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완벽한 단절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500년이 지났지만 힌두교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성지 중의 성지인 이곳에 타 종교의 사원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아주 큰 국제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집단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수천 명이 며칠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를 탄압하니까 이슬람교도의 나라인 방글라데시에서는 거꾸로 이슬람교도들이 힌두교도들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라자라는 소설은 그 당시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중심 테마는 술한잔이라는 남성 주인공의 여동생이 납치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집에 폭도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여동생을 그냥 납치해 가버려요. 근데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인간의 폭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종교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도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 소설은 다루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정부가 금서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수만 부가 팔려나간 이후였어요. 이 책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슬람 정부를 비판했다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나슬리는 그 이후에 30년가량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요. 시집을 출간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쁜 책에서 다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은 출간이 얘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언젠가는 꼭 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린이 라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슬람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단 종교 자체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린이 바브리 마스지드를 파괴했던 것을 긍정하지 않거든요. 400년, 500년 된 사원을 일순간에 폭력으로 부숴버리는 것도 폭력의 한 부분이고요. 폭력으로 변질되는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열 작가의 필론의 돼지는 작가라는 무크지에 발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 4월 30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보름 정도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책이 발표되고 나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과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들에게 모두 비판을 받았습니다. 책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필론의 대지는 전역하는 군인의 시각으로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용 열차가 있었다고 해요. 전역하는 군인들을 태워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차였는데, 군용 열차에서 베레모를 쓰던 특수부대 군인들이 돈을 갈취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전역 군인이 내가 왜 너희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하면서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항의하는 전역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구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역 군인들이 처음에는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서 베레모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베레모들을 구타하는 과정이 굉장히 또 잔인했습니다.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쓰게 되거든요. 이 소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알레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알레고리라 함은 주제 A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 B를 가지고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역병들을 박정희 정권으로 보게 되면 베레모들은 신군부 전두환 정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인들이 갔는데 또 다른 군인들이 왔다라는 여지로 해석될 수가 있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신군부 정권을 처단하는 수단이 또 다른 폭력이잖아요.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이제 처단을 하거든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알레고리 때문에 이문열 작가는 양쪽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폭도로 묘사한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신군부 정권에서는 폭력의 시대가 끝났는데 또 다른 폭력이 왔다,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다고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이문열 작가에 대한 평가는 이 자리에서 단선적으로 내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문열 작가처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문열 작가가 아무리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작가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80년대, 90년대에 한국 문학의 한 축을 그었던 작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문열 작가에 대한 불호의 의견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이 이문열 문학에 비쳤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타스리마 나스린의 라자라는 책과 이문열 선생님의 필론의 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나쁜 책에 수록된 30권의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교보문고와 같은 신간 서점이 아니더라도 공공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들이 대부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서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